오늘은 올림픽 파크 프레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프레온은 단군 일의 최대 단지죠. 12,000세대인데요.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강동구 일대의 전세, 매매, 월세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포지션별로 어떤 전략을 짜야지 효과적일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올림픽 파크 프레온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세대 12,032세대고요. 비임대가 19,806세대입니다. 결국 11,000세대 정도의 일반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은 4,786세대이고요. 조합원은 6,200세대입니다. 이 일반 분양분도 모두 입주를 해야 됐지만 입주가 3년 유예되면서 일반 분양분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를 놓으셔야 하는 분도, 전세를 얻으셔야 하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 영상 끝부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를 볼 때 다른 곳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헬리오시티가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망고쌤의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자, 일단 헬리오시티는 9,510세대고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입주할 전후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강동구의 매매나 전세, 월세 흐름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어요. 자, 그럼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송파구의 전세나 매매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상위 지역인 서울이랑 비교를 해서 서울 전체 평균보다 많이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금리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은 서울시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서울에 속해 있는 송파구도 금리나 정책은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순수하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부담으로 전세나 월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려면 그 상위 지역인 서울과 비교해서 더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책적인 부분이나 금리 부분이 상쇄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년을 입주장으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은 전세가 7.6% 상승했는데 송파구는 4.4% 상승했습니다. 결국 전세가 4.4% 오르긴 올랐지만 서울보다 못 올랐기 때문에 헬리오 입주로 송파구가 전세가 힘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주장이 끝나고 1년이 지나니까 서울의 전세는 5.6% 상승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 7.7% 상승합니다. KB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입주장에는 전세가 힘들었는데 입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송파구가 서울보다 전세가 더 올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도 입주장에는 서울시가 0.3% 올랐는데 송파구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서울은 0.3% 올랐는데 송파구는 떨어졌으니까 송파구가 헬리오 입주장 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입주장이 끝나고 1년이 지나니까 서울은 2% 매매가 올랐고요. 송파구는 4.8%가 올랐습니다. 결국 매매도 전세도 입주장이 끝나고 나니까 평균보다 더 오르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헬리오도 좋지만 강동구의 고독 상위 지역에 12,000세대가 입주한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볼까요? 강동구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14,96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거의 15,000세대가 입주했는데요. 이때랑 비교해보면 강동구의 매매나 전세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동명일의 입주장일 때 서울시 대비해서 강동구의 전세 매매 흐름은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서울은 강동의 입주장에 5.3% 전세가 올랐는데 강동은 3.3%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역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 대비로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입주장 때 강동구는 힘들었다 전세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입주장이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와 다르게 서울은 17% 올랐는데 강동구는 14.4% 올랐습니다.
강동구가 14.4% 올랐지만 서울 평균 대비로는 많이 못 올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헬리오시티 입주 때 송파구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는 입주장에 서울은 5.3% 올랐고 강동구는 3.4% 올랐습니다. 똑같이 전세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자, 입주장이 끝나고 나니까 매매도 마찬가지로 17.5% 서울이 오르는 동안 강동구는 14.4% 올랐다. 마찬가지로 입주장 때도 입주가 끝난 후에도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둔천동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입주할 때는 어떤 흐름일까요? 송파구와 비슷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강동 명일과 비슷한 흐름일까요?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송파구의 입주 물량이 1000건이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1년 동안 송파구의 입주 물량이 적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올림픽 파크 프레온입니다.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강동구에는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 명일에 8개월 동안 거의 1만 5천 세대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10개월 동안 5천 세대가 입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덕 명일은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입주가 있어서 서울 대비 매매나 전세 흐름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 프레오는 헬리오시티랑 전세 매매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입주장에는 흔들리겠네요. 매매랑 전세가 흔들릴 건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많은 평형이 있고 적은 평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의 일반 분양분이 전세나 월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분의 비중을 한번 찾아봤더니 3구, 4구, 5구 제곱미터가 일반 분양이 많았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입주장 때 전세나 월세가 3구, 4구, 5구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30일 기준으로 네이버에 있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의 모든 평형의 매매, 전세, 월세 개수를 한번 카운팅해 봤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평형별 세대수 대비 임대 물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대수 3구, 4구, 5구, 84 매물이 많은데 특히 3구, 4구, 5구 제곱미터의 임대 물량이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적어서 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대비 임대 물량이 적게 나온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 당시에 매매나 전세, 월세 모두 힘들겠지만 특히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낮은 가격에 월세가 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프레온 전세나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나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주변의 임대나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분명히 조합원들은 이주하면서 주변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건데 그때 본인들이 임시로 거처하셨던 곳에 매매나 전세를 빼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임대차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은 둔촌 1동인데 둔촌 1동의 전출을 확인해 보니 2017년과 18년에 전출이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디로 전출을 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지역이 입주할 때는 오히려 전세나 월세 빼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입주장에 이주를 많이 갔던 곳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 주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걸 보니까 둔촌 제2동과 성내 3동으로 전출을 많이 가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둔촌 제2동과 성내 3동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가 둔촌동 올림픽 파크 프레온인데 둔촌 제1동이고 여기가 둔촌 2동 성내 3동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 동으로 이주를 많이 하셨다는 게 되고 입주할 때는 이곳의 주택 전월세가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아파트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랑 만기가 겹치시는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러면 포지션별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를 놓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요거는 헬리오시티 34평 전세가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아실에서 캡처했습니다. 자, 입주 당시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죠. 자, 근데 지금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입주 당시만 지나면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임대를 놓으시는 경우에는 입주일 기준으로 2개월, 3개월 내보다는 그 이후에 임대를 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은 입주장 기준으로 2개월, 3개월 내에 구하시는 게 좀 더 저렴하게 임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주 지연이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데요. 만약에 11월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그러면 뭐 12월이나 1월에 입주를 하겠죠. 똑같이 전략을 쓰시면 되는데 서울의 정비사업으로 2000세대 이상 입주한 단지들을 조사해보면 입주일 기준으로 2개월 내에 50%가 입주를 하고요. 3개월 내에 80%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11월에 입주라 그러면 11월 기준으로 1월이나 2월 내에 임대를 구하시는 분들은 구하셔야 되고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은 그 시기를 피해서 임대를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입주 지연이 1개월이나 2개월이 되면 똑같이 입주일 기준으로 2개월, 3개월 해서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됐는데 3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받으셨던 분들 중에 임대를 놓으신 분들은 3년 내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마도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실 때 임대인이 들어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못하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도 2년 뒤에 실거주 의무 채우실 분들은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임대를 다른 곳을 신규로 계약하신다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겠죠. 헬리오 때랑 비슷하니까. 자, 그렇게 보면은 임대 구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양분보다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종합원분을 계약하시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누군가는 1만 2천 세대 입주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시기별로 포지션별로 전략을 짜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